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게요. 제가 50이 먹도록 알고 있거나 가져온 지식들이 사실은 다 헛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앵그리 블루 운동을 하고 서포 15조를 만들고 책을 쓰고 또 당을 만들면서 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제 평가할 때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왔냐. 첫째 배운 것 따지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뭘 했냐. 제 나이쯤 되면 그 사람의 경력이 뭐냐를 또 두 번째로 따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좀 부를 축적했느냐를 또 따집니다. 그 사람의 학식과 학력과 그리고 이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주로 많이 따지는 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제가 어제 노매드랜드라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집이 없다며요 하고 그 여자 주인공한테 옛날에 알던 동네 애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펀인데 이름이 펀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없지 집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집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집은 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벤이 자기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사회에서 이 집이라는 부분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또 많이 배웠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사람일수록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런 자부심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규정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닥의 사람들의 정서를 갖다가 알게 되면서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많은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들, 스카이를 대학을 나오고 회사 사장과 고위 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을 한 사람들이 다 나서서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까진 좋습니다. 특봉 환자가 되어서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뒤집을 거라고 말하고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 규탄이라는 부분에 빨려들고 그래서 몇십억의 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들은 분노를 이용하는 쪽에서 만들어 놓은 서로 간의 대립 정오 부분에 대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좌우 기득권이 던지는 수죠. 대깨문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자들은 전문직에 있거나 아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숫골 경향을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황장수가 그냥 보수만 지지하면 황을 지지할 건데 숫골에 대해서 비판하고 숫골이라고 폄하적 용어를 쓴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떠났죠. 아주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또 좀 폼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태극기 세력이거나 그런 성향을 내재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있다가 많이 떠났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떠난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성공에 이 세상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갈이 이전의 세상이 딱 적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좀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세상이 옳았던 것인가? 아니지요. 세상은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자기가 어느 시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성공과 그 세상의 문제를 갖다가 결부시켜서 내가 성공했으니 세상은 문제없고 지금 문갈이는 나의 성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잘못됐다라고 단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 이 좌우 기득권이 던져주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좌우 정당들이 만들고 또 좌우 언론들이 가공해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결국은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좌우와 관계없이 겹치고 있어요. 그 기득권은 영원합니다. 자, 부동산 문제만 하나 봅시다. 여기에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갈이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폭등을 시켜서 투기꾼들을 배를 불려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딱히 투기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한다. 이 투기한다고도 듣기 싫을 거예요. 솔직히 사회적 상식 이상의 수익을 돈을 가지고 버는 것은 투기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투기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자들, 솔직히 말하면 투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자들은 상류층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들은 문을 혐오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 문에 대해서 감사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좌우에 좌파 정권이 잡아도 옮겨 타고, 삼성을 보십시오. 현대를 보십시오. SK를 보십시오. 하나를 보십시오. 자, 그것들로 대표되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권이 잡아도 올라탑니다. 자, 보수 언론들도 마찬가지. 어느 정권이 잡아도 적당히 비판하는 척하면서 올라타서 같이 굴러갑니다. 보수 언론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비판하는 척 하지만은 어느 정권이 되든 좌파 정권으로 바뀌어도 결국은 올라타서 적당히 굴러갑니다. 좌파 정권이 보수 언론이나 종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라도 없앤 거 있어요? 다 봐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요, 그들끼리도 기득권으로서 주고받는 거래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득권 정치인, 기득권 또 자본, 그리고 기득권 언론들이 던져주는 가공된 그들의 세상에 적합한 생각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먹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생각하지 않는 죄, 이 고민하지 않는 죄가 인간에게는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원죄라는 것이 있듯이 사람인 이상은 끝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이 왜 이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공공재, 필수재에 불과한 집을 가지고 왜 이토록 돈을 벌어먹는 것이 방치되고 어떤 정치인도 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도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도 1인 가구 포함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집을 모두가 생활의 필수재로서 누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한국에서 아마존에 공구로 사는 전자제품 가격이 한국에서 구입하는 전자제품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왜 우리의 휘발유 가격은 저렇게 비싼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는 생명보험료나 이런 사보험료의 가격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을 던져준 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속에서 적당히 사회의 성공한 집단에 속하고 싶어서 그들 성공한 집단이 만들어주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집은 레미안이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왜 보수는 이토록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우리는 계속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한국당, 새누리당, 그리고 과거의 한나라당을 정하기만 하면 찍어야 되는가? 그들은 왜 과감하게 다수의 서민 대중들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사회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아직도 성장이 가능한 사회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가? 그런데 문가리가 미우니까 저거를 날려야 되니까 왜 우리는 그들이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바뀌지 않는데도 문가리가 밉다고 그냥 그들을 지지합니다. 자, 문가리가 밉다고 그들을 지지하지만은 그들은 똑같은 잘못들을 또 범하면서 또 얼마 있다가는 문가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좌파들에게 우리를 시달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수리해서 저것들을 제대로 가게 할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지지해요. 우리가 오세훈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니까 김어준이가 추방이 됩니까? 광화문의 건설 그 보도공사가 중단이 됩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세훈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거돈을 드러내고 박영준을 지지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왜 우리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되게 미워서 이거를 찍어준다고 하는 결정을 고민도 없이 합니까? 저도 찍어주자고 했지만은 적어도 저는 고민을 하자고 했습니다. 찍어줘 봤자 안 바뀔 거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한 25%의 기본적인 패거리들이 좌우를 찍어줍니다. 민주당을 찍어주고 국민의힘을 찍어줍니다. 거기에 고정표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1, 2당을 분명히 하니까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현실에 많은 정치를 해설하고 또 정치에서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유튜브나 SNS 등이 있지만은 결국 그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1, 2당 적대적 공생을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기대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순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계 덩어리에 숨쉬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먹으면서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쇠고기를 먹으면서, 또 닭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비건이나 이런 채식주의자 외에는 별로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지 가책을 느끼면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간주하고 그들의 이 육신을 일종의 물체로, 물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런 가식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먹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권위라고 만들어 놓은 가식의 따까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방송 5년을 봤다면서 박근혜를 내가 다른 이야기를 주제로 풀어가면서 부수적으로 비판했다고 나하고 한 붙잖아요. 자, 그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유는 그의 자유에, 내 방송 5년을 듣고도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그거는 뭐 내가 봤을 땐 구제불능이라고 포함되지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유튜브나 당을 통해서 이 새로운 방향을 몰고 가는데 지 생각하고 다르면 나하고 붙자라는 게 그 인간이 제정신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인간도 자기가 많이 배웠고 출세한 것처럼 묘사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지식과 이런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로요, 진짜 많이 배웠다는 자들이 부정선거에 빠져들고 또 특봉 환자가 되고 그런 부분에 정신 차리라고 비판하는 저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수는요, 그렇게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살아온 그 얄팍한 세상에 대한 자부심을 기득권과 동시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과 자신을 동시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자신을 동시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당신은 듣기 싫다는 거죠. 황교안이가 당대표를 하면서 당을 저렇게 망쳐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금요 칼럼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세상에 이 다수와 휩쓸려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죄다. 생각하지 않은 죄도요, 이것이 나치의 히틀러 같은 자가 오면 그 밑에서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일조차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가리 정권 밑에서 고위관리로 있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악행을 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문이 좀 더 심한 악행을 하면 더 심한 악행에도 협조할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박근혜 정권 밑에 있는 자들 중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냥 부속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독일의 나치가 한참 극성을 부릴 1943년에 2월 달에 뮌헨 대학에서 전단을 뿌리다가 잡혀가지고 그 백장미단이라고 있죠. 한스 쇼올, 소피 쇼올이라고 형제가 둘이가 있었습니다. 남매가요. 둘 다 반두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독일의 지식인과 종교인, 언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치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침묵을 했습니다. 근데 갓 20대 초반에 이 남녀 자매가 조직을 만들고 히틀러에 맞서서 학교에서 전단을 뿌리고 이러다가 게시타포에 잡혀서 난두대로 처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을 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던져주는 생각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이익을 가지고 그래, 내 이익에만 맞으면 맞다라고 가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좌우에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동물농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각자가 생각해서 내 이익을 넘어서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권위의 따까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